다음에 이제 무자일주를 들어갑니다. 신축년 운세가 되겠지. 무자일주는 지장간에 보면은 순수하게 수기운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남자라면은 그 배우자가 정제 형태로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일주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또 천간에 보면은 무토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짝이 잘 맞는 배우자가 된다. 그러면 이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쥐라는 것이 쥐자자인데 어떤 그 배우자가 되는 그런 그 여자가 뭐 쥐의 형상을 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쥐가 다산의 인자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뭐 배우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때로는 큰 재물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기본적으로 정제를 추구함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지만 때에 따라서 큰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무속인들의 세계에서 이 명리 공부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오는 말들이 있어요. 무자일주 무자로다. 무자라는 건 자식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없을 무자의 개념으로 해서 무자일주들이 희한하게도 자식이 없다. 그런 요인을 보면 경금이 이제 자식이 되는데, 경금 보면 사죠. 사하고 신금 같은 경우가 장생하므로 자식을 낳아도 이런 아들보다는 딸 자식이 더 성할 수가 있다. 많이 낳는다 이거죠. 그래서 무자일주 무자로다 하는 개념은 결국 아들 자식을 잘 나가는 아들 자식을 갖기가 어려우니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진일주라는 게 또 있어요. 무진일주는 돈 무진장하게 번다라고 이제 내가 농담 삼아 일주 가지고 붙인 말인데, 이 무진일주 같은 것이 자대운 같은 경우는 돈 크게 법니다. 그래서 무진장 돈 번다고 했고, 무인일주가 또 무인기질이 있어요. 무덤덤 해가지고 어떤 그 칼같이 정리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무일주는 무자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사일주 기사로다. 이런 것도 일주의 특성상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이니까 요즘 같으면은 어떤 그 전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기술, 이런 분야에 특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사일주 신사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신사일주들이 보면 대개가 신사의 면모가 있습니다. 매우 정관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무자일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남자면 여자를 굉장히 내 마누라를 굉장히 어여삐 여기고 짝이 잘 맞는 배우자로 알고 있다. 그리고 무자일주가 그 주위에 재성이 없으면 자기 마누라가 제일 이쁜지 알아요. 결혼 안 하면은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거나 남자거나 이렇게 안정적인 재성이 있다는 것은 주머니에 돌 많을 날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들이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무리하게 하기보다 디테일하게 이모저모 따져가지고 굉장히 확실한 사업이 아니면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일주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알고 사업가, 직장인 구분을 하겠는데, 일단 올해 운이 어떻고
내년의 운이 어떤가를 한번 전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읊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운이 식신이고 정제가 왔더니 올해 굉장히 좋은 운이었어요.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막힘이 없이 잘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 뭐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여자 같으면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이었고, 그 다음에 정제가 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은행에 적금이고, 그 다음에 갯돈 탄다 그러죠. 그런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운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긍정적인데, 물론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되겠죠. 정제가 왔다는 거는. 근데 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항마의 요인 덜하다. 식신의 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신축년으로 넘어가면은 상관이 오면서 귀인작용이랑 같이 와요. 이것이 지지로 합도되고, 남자라면 뭡니까? 내 마누라가 남자랑 합을 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잘못하면은 바람이 날 수 있다는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한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과한이 내 재물이랑 합을 했으니 큰 조직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뭐 사업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관이 왔다는 것은 뭔가 구설 잡음이 끓는 가운데 상반기는 구설 잡음 속에서 내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를 보내야 하겠다. 이것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가면서 귀인작용이 오면서 서서히 긍정적인 작용으로 간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인년이 오면서 격각이 되고 편관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좀 불리한데, 그 다음에 2023년 가면서 좋아지는 작용이 온다. 이거를 벌써 한 3년의 운을 쫙 봐야 돼요. 4년치 운을. 그래 놓고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도 맞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식신이고 정제가 왔더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 좋았어요. 대리점 하는 사람은 어떤 내가 큰 납품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을 내가 얻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여기저기 뿌려놨던 결과물들이 정제 형태로 와서 회수도 하고, 그러면서 재물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이었다. 식신이 왔으니 내가 하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사업하는 상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더라. 벌써 식신이 오면 그 사람이 얼굴 색깔이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이 뭔가 잘 풀리니까 맨날 웃고 다니고 하는 정도,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정제가 왔더니 이건 벌써 올해 20년은 90점 이상짜리 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상관으로 가면서, 상관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쓸데없이 돈이 좀 지출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기분적으로 즉흥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100원 지출할 것을 150원, 200원 지출하면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 그런데 귀인작용이 오면서 뭔가 사업하는데 귀인의 어떤 기운을 가진 협력자, 조력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준다. 이게 신축년의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경자년이 한 90점을 준다면 신축년은 한 70점을 줄 수가 있어요. 상관이라 안 좋은데 귀인작용 때문에 그나마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주고 있다. 이것이 언제 결과물이 나오냐 하면은 이민년에는 편제면서 편관이 오니까 굉장히 일을 하는데 좀 내가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일은 많이 벌려놓고 영양가는 없고, 그러한 결과물이 언제 오냐면은 2023년에 정관이면서 정제가 와서 이때 가서 다시 크게 좋은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뿌려놓은 어떤 결과물이 이때 약간 불리하고 2023년에 좋아진다. 이렇게 3년 실적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사업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은 당신 내년에 좀 힘들지만 그 다음에 괜찮으니 일단 하시오. 대신에 2022년에는 당신 어깨 힘주고 폼 잡다가 돈 날라가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이럴 때 좀 디테일하고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까지 조언을 해준다면 이때부터 무난하게 좋은 결실을 맺는 게 2023년이 된다. 그래서
이때의 운이 겁재가 오고 귀인이 와서 상관이 오고 그래서 구설이 끓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때까지 예측을 못하고 그런 얘기까지 못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해설밖에 안 된다. 결국 귀인이란 작용이 오면서 내가 불필요한 자금 지출하지만 이때 가면서 2년 후에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괜찮다. 대신에 평관이라는 것은 재물의 설기가 매우 강함으로 타이트한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거 100점짜리 점수가 될 수 있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유튜브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보면은 이런 그 단편적인 해석만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내다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야,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오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그 다음에 겁재까지 떴으니 직장 동료가 내 자리까지도 넘본다 이게야. 잘못하면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만두면서 뭐냐면 귀인작용이 오면서 어떤 그 다른 좋은 자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 이것까지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 들어가서 이때 승진이 되겠죠. 근데 이 직장 다닌 사람이 이러한 어떤 유혹이나 상관이니까 구설 잡음 끌고 주위 일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불편했는데 넘기고 나면은 2022년에 좀 바빠요. 빡세게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서 2023년 가서 승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장을 나가든가 아니면 나가지 않고 버티든가 어쨌든 2023년에 가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해에 오늘 볼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그것까지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라면 상관이고 겁재고 천을귀긴 한데 결코 공부하는데 좋은 운은 아니죠.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신축년 내년에 성적이 그 전에 한 90점이 나왔는데 80점밖에 안 나왔다.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재수한 다음에 이럴 때 역시 좋은 학교 못 들어가요. 그러려면 이때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므로 2년을 재수해야 돼. 삼수까지 각오를 한다면 이때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 들어가서 이 신축년 들어가서 편입 시험을 이때 치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년간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다. 대입을 앞둔 학부모들은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재수냐 삼수냐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남녀 애정사, 그 다음에 결혼사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상관이면서 겁재가 왔으니 결코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근데 귀인작용이 와서 이때 인간관계가 생겼다 그러면은 인연 묘년, 특히 묘년 정도 가서 좋은 인연으로 결혼을 하거나 하면 잘 맞겠죠. 상관을 달고 와서 어떤 구설 속에서 내가 시달림을 받는데 여하튼 이때 자축합이라는 요인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뭐 동거의 관계를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그 정제면서 정관이 오는 이런 운에 결혼식을 올린다 하면은 이때 만나지는 인연 이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상관이라는 게 남녀 공이 그래서 이럴 때 만나지는 인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어떤 그 결혼이나 이런 그 인연을 맺는다, 안방을 꾸민다고 할 때 2023년 정도를 겨냥해서 준비를 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안 좋은 아주 좋은 운은 아니지만 그것을 살려내는 하나의 인연으로서 살려내는 방법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부라 그러면 상관이라는 건 뭐냐? 상관이면서 겁재가 왔다는 것은 이 부부관계에서 저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한번 상관운에 말려버리면은 남편이 아무리 대통령감이고 잘 나가는 그 회사에 뭐
고위직이고 간에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러한 걸 거치면서 귀인작용이 와서 뭐냐면은 저 인간 보기도 싫은데 귀인이 왔어. 귀인이 왔더니 그 새로운 인간관계, 여자라면은 새로운 어떤 뭐 유부남이 됐던 총각이 됐던 인간관계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라 그래도 뭐냐면 남자라면 상관을 갖다가 주로 유흥성으로 또 유흥성으로 일진으로 봐서 상관이 온다 그러면 노래방 같은 데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뭐 룸사롱 같은데. 그래서 이런 데 하다가 어떻게 만나지는 인연이 귀인이긴 한데 좀 요런 가운데서 만났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만나지는 인연은 아니죠. 근데 여하튼 귀인표를 달고 왔으니까 끌고 가다 보면은 어느 좋은 인연에, 좋은 운에 쭉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끝일 수도 있을 것이죠. 남녀 공이 그래서 만나지는 인연이 있다면 이것은 사주 원국,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견주어 봐서 좀 자제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처녀총각이고 그렇다면은 이 후를 봐서 좋게 볼 것인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부가 됐던 유부남이 됐던 이런 인간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관계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관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혼 운으로도 봅니다. 사주가 시원치 않고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렇게 있다, 을신충하죠. 이럴 때에 남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내 상관 짓을 내 해요. 인간아 너 왜 사냐 인간아 하면서 싸운단 말이지. 그러면서 충을 하니까 남편이 못 살겠다, 이해 팬다고 못 살겠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럴 때. 응? 다음에 노인이 되면은 상관이 되죠. 상관이 되니까 건강 불안, 주로 상관운에 오는 건강 불안은 실족사, 아니면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유흥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과로사, 네? 술을 많이 먹어서 오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이상하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다리가 삐거나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게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등산 같은 거에서 발 잘못 짚어가지고 굴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이런 것이다. 전에 상담했던 시청자분 중에 이런 상관운에 모친이 이제 병원에 있다 그래서 혹시 부주의로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망가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막 수술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갔다 그래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계단 한 번 잘못 짚어버리면 굴러가지고 그냥 뼈 다 부서집니다. 노인들 이걸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겁재가 왔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돈 나갈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 나갈 일이 노인들이 있는 것 중에 건강 불안, 다쳐가지고 실족사 해가지고 돈이 나가든 병원 출입을 해서 그럴 수 있으니 건강을 조심하시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인은 귀인대로 역할을 해요. 자축합했다는 것은